만에 하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봐야지.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내가 예전에도 봤을 때 그랬잖아. 임기 내 자기 자리를 못 지킨다고.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근데 이분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이번 총선을 경계로 두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그 당 이름이 바뀌는 것도 나는 느껴지거든. 국민의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지금 느껴져. 그래서 선생님 거울 보셨다는데. 부끄러워라. 선생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추석 네. 잘 보냈어요. 아니 그 바로 전에 선생님 예전에 예언해 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그 분이 영장 갈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 일 없어. 내가 그때도 얘기했을 거야. 올 4월, 5월만 넘기고 나면 이분 운기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든지 간에 갈 일은 없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또 아니 부결이 돼서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 내가 신명에서 주신 공수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날 잠도 안 자고 봤어 나도. 저도 끝까지 봤는데. 근데 그래도 영장이 기각이 돼서 나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지. 네. 이제 상황이 조금 어쨌든 간에 바뀌었잖아요. 영장 기각 후에 국민의힘의 앞날 여기는 어떻게 될지. 뭐 국민의힘이나 뭐 검찰에서 몰라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라고 봐 나는. 왜냐면 뭐 270번이나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1년 6개월 거의 2년가량을 탈탈 털었잖아. 주위 사람들이가 뭐고. 그럼 그렇게 증거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지. 근데 이게 뭐, 국민의 여론이나 개딸들한테 뭐 사법부 판사들이 졌다 뭐,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기각이 됐다고 해서 뭐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죄가 있으면 기각이 안 되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님 보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안쓰러움이 있어. 네네. 그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신 거잖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야. 엄청난 탄압을 받았잖아. 사형 선고까지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몰아주는 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를 놓고도 지금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잖아.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 안에 빨리 밝혀졌었어야지. 그렇게 많이 털었는데도 보통 야, 그 정도 되는데 한 푼도 안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원들도 있는데 본인들은 받았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만 안 받았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닐 거야.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탄압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더 심어주는 경우가 된 거지.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여론몰이에 매를 맞게 돼 있는 거지, 이번 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윤 대통령님 그 지지율이 3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이건 굉장한 보수들의 결집력이거든. 이것도 어르신들의 표겠지, 당연히. 근데 요번 일로 인해서 중도층의 표심도 마찬가지고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보수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런 비호감이 많았잖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종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정도면 진짜 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 여론으로 너무 많은 비호감에 막 악마화를 만들어 놨던 것들이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런 신뢰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국민의힘은. 그리고 여당이라 하더라도 지금 검찰 정치를 같이 발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제 식상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도 많이 안 가고 이제 가깝게는 강서구청장 선거
있고 조금 뭐 멀게 본다면 총선도 있는데 만에 하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봐야지.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내가 예전에도 봤을 때 그랬잖아. 임기 내 자기 자리를 못 지킨다고. 맞아요. 힘들다고. 힘들다고. 근데 이분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책임론을 들려면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거든. 그럼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을 경계로 두고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그 당 이름이 바뀌는 것도 나는 느껴지거든. 국민의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지금 느껴져. 그래서 이미 내부는 안에서 벌써 일어나고 뭐 친윤, 비윤 이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천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는 것들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분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 앞날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바람 앞에 등불인 격이다. 내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자기네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민생을 살피고 이랬다면 어느 정도의 정당 수가 나는 암만 해도 100명 채 안 될 것 같아. 총선도. 의석수가. 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경상도 PK 그쪽도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사실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정확하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이 여론몰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100% 믿을 수도 없고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바람이 불면 힘이 더 실려져. 찬바람이 불면. 그래서 내년에 강서구청장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 앞서길 게 뭐 안 봐도 뻔한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어차피 민생을 살리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 정치판에 들어간 건데 그쪽으로 해서 좀 많이 하긴 할 거고 뭔가 탄압이 필요하고 이슈가 필요해서 윤 대통령님이 노조 쪽을 좀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분란을 오히려 더 키우는 일들만 좀 많아질 것 같아. 국민의힘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풍전등화다. 참. 안 그래도 힘들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민생이 이번에도 추석을 지냈지만 사과 배가 하나에 10,000원이야.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뭐 차례도 지내지만 우리도 뭐 신당에다 올리기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과일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했던 적이 요 근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정말로. 그래서 국민들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원들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은 거야. 맞아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근데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지금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정도잖아. 다시 시위를 하고, 탄핵 시위를 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들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왜 국민이 앞에 나서게 해? 국회의원들도 각성들을 좀 하셔야 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목소리를 좀 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님 말씀하셨잖아. 5년짜리 임기가 뭐 대단한 거라고. 5년 못 채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여야가 합심해서 뭔가 제대로 우리나라를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확립을 하고 잘 가셨으면 좋겠어. 정말 바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